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여러분, 기적 방송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020년 4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자, 우리 성자 리더십 첫 번째 시간에 성자 리더십 경영에 관해서 직원들의 영혼까지 생각하는 우리 성자 경영하시는 리더십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았고요.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직관을 통해서 어떤 경영이 미래에는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관입니다. 왜 직관력이 필요한 걸까요?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직관이 발달되어 온 사람도 있고요. 직관은 기업 성자들이 가진 고단위 기술이에요. 타고난 재능을 보이는 고단위 기술이죠. 직관이 있으면 무엇이든 접속이 가능해요. 또한 기술이기도 하고요. 열심히 연습하면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왜 직관이 중요한 걸까요? 그것은 나와 우주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주가 그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는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죠. 몸으로 들어온 그 신호를 내부의 안내 시스템이 감지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직관으로 분출되는 것입니다. 직관은 그럼 어떤 상황에 필요한 것일까요? 자, 경영할 때 우리 인사 조치에 필요하고 특정 기획안을 살펴볼 때 필요하고 투자의 적절한 시기를 결정함에도 필요하고요. 새로운 판매 시장을 생각해낼 때도 필요합니다. 자, 직관은 가슴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는 특별한 능력이죠. 직관은 논리에게 다음에는 어느 방향을 보아야 하는지 가르쳐준다. 조너스 셀크라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직관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실과 통찰력을 갖춰야 합니다. 직관은 성실할 때 훨씬 더 잘 발휘가 돼요. 성실에 결함이 있다면 이로부터 발생된 온갖 잡음들 때문에 직관이 감지한 여러 미묘한 신호들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또한 직관은 나 자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잘 알고 있을 때 훨씬 잘 발휘됩니다. 통찰력을 갖출 때 직관은 가장 선명해지고 성공의 기회는 중요한 목표를 향해 방향을 잘 잡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루이 파스테르의 말과 같습니다. 직관은 기회를 타고난 사람을 좋아해요. 특히 준비된 사람을요. 따라서 모든 논리를 버리고 본능으로만 행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만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인간의 여러 가지 능력 중에 논리는 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직관의 가장 큰 가치는 논리로는 볼 수 없었던 해결책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논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의문이 직관을 통해 하나씩 밝혀진다는 뜻이랍니다. 논리가 태양이라면 직관은 달이에요. 훌륭한 지도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중 치우치는 것이 있다면 대개 논리 쪽이었어요. 논리에 치우친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지나치게 정보에 의존하는 사람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좀 더 직관적인 능력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어느 기업가가 하루 단 20분이라도 오롯이 명상에 잠길 시간을 가지면 그날 하루 일은 너무나 잘 풀린다고 해요. 그러나 너무 바쁘다 보니 미처 20분의 시간 여유를 갖지 못하는 날이 있다 해요. 그런 날이면 하루 종일 좀 둔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이라도 내가 헤매고 있구나 생각이 들면 사무실 문을 닫고 창밖을 내다보며 한동안 생각에 잠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명상의 시간. 이 명상의 시간이 모든 기업가들에게 창조적인 시간을 하루 일과의 하나로 꼽고 있어요. 다른 말로 융합의 시간, 정보 소화 시간, 배터리 충전 시간, 창조적 공간과의 접속, 휴식과 배회의 시간. 이처럼 표현은 다르지만 방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직관력의 정확성을 높이고 싶다면 우선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나의 직관이 나 자신과 어떻게 교감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하죠. 직관은 언어, 영상, 육감이라는 세 개의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사람마다 한쪽 채널이 다른 쪽 채널보다 발달되어 있으므로 내 경우엔 어떤 채널이 가장 발달했는지 알아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 좋습니다. 5년 후에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언어 채널적 반응은 머릿속에 단어와 문장이 섬광처럼 떠오르는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 전문가가 되고 싶다. 영상 채널적 반응은 아마도 어떤 사무실에 앉아있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육감 채널적 반응은 뱃속에서 뭔가 따뜻하고 기분 좋은 어떤 의미를 담은 기운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한 채널이 다른 채널보다 우월한 경우는 없다. 이들은 모두 같은 장소, 즉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은 직관의 장소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중 가장 강한 채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뿐이다. 기업가들의 직관력 훈련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직관의 채널을 언어보다도 이미지와 육감으로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므로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려면 스스로 잘 관찰하여야 합니다. 자, 10분 동안 눈을 감고 성공한 내 모습을 상상해보자. 머릿속에 그림이 보이는가? 혹은 몸속에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가? 어떤 단어가 보이거나 목소리가 들리는가? 마지막 단계로 가보자. 만약 그림이 보였다면 그곳은 어디였나? 육감을 느꼈다면 신체의 어느 부분에서 느꼈는가? 단어가 보이거나 들렸다면 마음속 어디에서 그 단어를 보았는가? 한 기업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의 가장 정확한 직관력은 양쪽 눈 미간 한가운데서 오른쪽으로 0.5, 1cm 지점에서 느껴집니다. 반면 별로 정확하지 못한 직관력은 왼쪽으로 같은 지점 혹은 그 뒤에서 느껴집니다. 직관의 지점을 정확히 조준할 수 있다면 원하는 경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최선의 선택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채널에 익숙해지게 되면 다음은 날마다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성실과 통찰력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직관 역시 예리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곧바로 실생활에서 나타나는데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금값과 커피값 등 여러 일용품의 가격이 어떻게 변덕을 부릴지 약간의 느낌을 받게 되는데 훈련이 끝날 즈음이면 사람들은 비 오는 날과 화창한 날을 예측할 수 있었고 일용품의 가격 변동 폭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직관은 반드시 길러져야 하는데 우선은 감춰져 있던 직관은 겉으로 드러내 편안히 숨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해요. 그래서 몸의 긴장을 풀고 가장 편한 방식으로 있을 때 이 직관력이 가장 뚜렷하게 발달된다고 해요. 두려움은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는 직관을 저해합니다. 직관을 개발하려면 두려움의 목소리와 직관의 목소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뉴욕 거래처로부터 판매 주문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별로 가고 싶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거래를 잘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일까? 혹은 거래가 별 소득이 없을 거라는 직관 때문일까? 두려움이라면 극복해야 할 거고 직관 때문이라면 포기해야 할 것이다. 정답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 먼저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방법. 두려움이 어떤 형태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가만히 느껴보자. 다음은 그 두려움과 진짜 직관 사이의 차이점을 천천히 음미해보는 것이다. 사업가들은 종종 두려움 때문에 창조력과 직관을 잃고 만다.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남들에게 바보같이 느껴지는 것이다. 인간이 흔히 겪는 두려움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직관에 다가가려는 인간의 노력을 꽤나 방해해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창조력도 직관도 살지 않는 자만의 영역에서 편안히 살려고 하죠. 하지만 미지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어떠한 정신적 깨달음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사실 진실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깊고 높은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직관의 강력한 창조력을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 내 안에 존재하는 우주의 창조적 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힘은 아주 강력한데 너무나 강해서 위험해 보이고 피하고만 싶어요. 그저 현실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전하다며 자신을 속이려 하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스스로 미치는 일이죠. 특히 성공으로 가는 모든 계단을 밟고 싶은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현실의 영역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순간 창조적 개체로서의 나 자신에게는 죽음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또한 책임감을 두려워하는데 책임감 역시 엄청난 힘을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책임감은 세상을 만들고 재창조하는 능력과 결합되어 있어요. 예컨대 원자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밝혀낼 때 과학자들은 어떤 직관을 받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원자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의 성자는 이처럼 직관과 책임감의 결합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호흡에 집중하고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 들이마시고 내쉬고 할 때 틈새에는 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틈새로 들어가는 방법으로는 명상과 같은 의례적인 방법. 그래서 그 틈새에 우리 명상을 할 때 나의 두려움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두려움은 나의 내면의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도자에게 중요한 자질은 처음부터 이런 징후들을 찾아내고 사람들의 진짜 생각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서슴없이 속마음을 토로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시간을 적절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의 시간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럴 때는 나중에 커피숍 같은 데서 따로 만나 얘기를 나눠야 합니다. 섬세한 지도자라면 핵심 직원들의 성격을 파악해 각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내야 합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직업주가 자신의 추구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고 직업주가 단 하나의 깔끔한 문장으로 내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헌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공의 비결은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이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쾌념치 말고 내버려둬라. 진실하라. 좋은 대화의 출발점은 가정과 나 자신. 자신과의 대화가 솔직하고 담백한가? 자신의 기분을 존중하라.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무척 고통스럽긴 하지만 반드시 배워야 한다. 자기 기만의 문제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나 자신과의 대화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불행이란 당당하게 맞서야 할 현실을 피할 때부터 시작된다. 예전에 제가 병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할 때 바로 밑에 있던 팀장이 저한테 약간 불만 섞인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게. 그래서 저는 질문만 했거든요. 나한테 원하는 거 혹시 있어?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정말 없어? 그랬더니 정말 없대요. 진짜지.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그 한마디에 다 술술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가장 실력 있는 기업 컨설턴트 중 한 명인 수전 스노이는 경청과 관련된 좋은 사례를 들려주었는데 한때 내 직업이 짜증스럽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다. 나는 활력을 주기 위해 한 컨설턴트와 상담을 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더니 그는 2가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겁니까? 이 2 질문이 그가 말한 전부였는데 3번째 상담이 끝난 뒤 내가 원하는 것이 회사를 차리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나는 근 20년간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일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몸속에서 느꼈던 강한 진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자들은 만족과 즐거움은 모두 자기 마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에는 2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며 그 다음은 그것을 즐기는 것이죠.
가장 현명한 사람들만이 두 번째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부를 창출하는 첫 번째 법칙은 생각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 어떤 목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또한 어떤 방식이든 내가 원하는 경제 원칙을 만들 수 있죠. 그것이 우주의 기초 법칙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생각에는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일단 내가 선택한 것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행동이 따라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낸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입니다. 모든 부는 인간의 마음에서 출발하는데 스위스 쥐리히에서는 부가 황금 혹은 컴퓨터 스크린 위의 영상으로 측정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멀리 떨어진 남태평양 섬에서는 고둥 껍질로 측정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부는 순수한 약속, 사람 마음의 창조력에 의해 시작됩니다. 모든 인간은 내면에 똑같은 창조력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인식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면 부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존재란 생각과 같습니다. 생각에서 솟아나는 모든 것이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한에 연결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연결을 감사할 줄 모르며 행복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나 창조물과 친밀한 관계를 엮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과의 연결을 끌어안는 순간 우리가 창조성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떡갈나무, 돌고래, 무지개를 만드는 바로 그 창조력이 우리를 만듭니다. 도토리를 무에서 만들어낸 것이지만 내부에 창조의 씨앗을 숨기고 있습니다. 인간은 작은 우주입니다. 내면에는 창조자와 피조물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스스로 노력하는 한 창조의 힘은 언제든 발휘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과 돈을 풍족히 즐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어떤 우주의 법칙과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열성을 쏟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생각은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쓰면 쓸수록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나는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수록 나 또한 더욱 부유해집니다. 이처럼 생각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생각을 할 수 있는 창조주라는 작은 우주라는 생각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결정지을 때 선택과 집중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도 기적 방송국에 찾아와 주신 그리고 귀한 시간을 함께 내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늘 감사합니다.